73척이 쫓아오고 있었다. 내 옆의 장수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적이 쫓아온다고 나는 웃었다. 쫓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끌고 가는 거다. 내가 정해둔 곳으로, 내가 파놓은 무덤으로. 반갑다 제군들. 나는 이순신이다. 조선 수군 삼도수군 통제사. 쉽게 말하면 조선 해군의 총사령관이다. 7년을 싸웠다. 23번 싸워서 23번 이겼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다. 23번 연속으로 운이 좋을 수 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전술이다. 오늘 브리핑할 전투는 그 23번의 승리 중에서도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린 전투다. 1592년 8월 14일, 지금 너희가 한산도 대첩이라고 부르는 그 전투. 나는 그날 판옥선 54척과 거북선 2척, 총 56척으로 73척을 상대했다. 거북선은 너희도 들어본 적 있을 거다. 지붕을 덮고 철갑을 씌운 배, 적이 올라타지 못하고 사방에서 포를 쏠 수 있는 돌격선이다. 이 거북선 2척이 오늘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건 나중에 알려주겠다. 결과부터 말하면 59척을 바다 밑으로 보냈다. 아군 피해는 거의 없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1592년 4월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했다. 15만. 조선이 한 번도 상대해본 적 없는 규모였다. 부산이 하루 만에 뚫렸다. 동네가 무너졌다. 상주가 무너졌다. 충주가 무너졌다.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됐다. 보름이다. 나라의 수도가 고작 보름 만에 넘어간 거다. 임금은 의주로 도망쳤고 백성은 버려졌고 장수들은 도망치기 바빴다. 육지는 끝난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다. 육지의 장수들이 도망칠 때 나는 바다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왜군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규모 함대를 보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 73척의 함대를 이끌고 서해로 진출하려 하고 있었다. 서해를 장악하면 보급로가 완성된다. 보급로가 완성되면 육지의 15만, 왜군은 무한정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조선은 진짜 끝이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막아야 했다. 이건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전투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적은 견내량에 있었다. 견내량. 폭이 좁고 암초가 많은 해협이다. 배 몇 척이 겨우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수로 내가 여기서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좁은 수로에서는 우리 판옥선의 화력 우위를 살릴 수 없다. 배가 밀집하면 아군끼리 부딪힌다. 기동이 불가능하다. 판옥선의 강점은 뭐냐?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방으로 포를 쏘는 거다. 좁은 곳에 가두면 그 강점이 죽는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적이 육지로 도망친다. 해안에 배를 버리고 산으로 흩어지면 한 놈도 못 잡는다. 나는 적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섬멸이 목적이었다. 한 척도 살려보내선 안 됐다. 그러려면 적을 넓은 바다로 끌어내야 했다. 도망칠 곳이 없는 바다, 사방이 물인 곳. 견내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한산도 앞바다가 나온다. 넓고 깊은 바다, 주변에 올라탈 육지가 없다. 여기다. 여기가 적의 무덤이 될 곳이다. 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야 했다. 그래서 함정을 팠다. 나는 판옥선 오르척을 골랐다. 가장 빠른 배, 가장 노련한 선장, 정예 중에 정예만 태웠다. 이 배들에게 내린 명령은 하나. 견내량 입구로 가라. 적에게 덤비는 척해라. 포격을 가해라. 그리고 지는 척해라. 겁먹은 것처럼 허둥대면서 후퇴해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 적장 와키자카 이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격적이다. 자신만만하다. 성격이 급하다. 연전연승에 취해 있다. 이런 자에게 도망치는 적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참지 못한다. 반드시 쫓아온다.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인간은 이기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멍청해진다. 눈앞의 승리에 눈이 멀어서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된다. 나는 그걸 이용한 거다. 미끼 함대가 견내량 입구에서 적에게 포격을 가했다. 몇 발 쏘고는 곧바로 돌아섰다. 겁먹은 것처럼, 허둥대는 것처럼. 와키자카는 즉시 추격 명령을 내렸다. 예상대로였다. 이자는 내 손바닥 위에 있었다. 73척이 견내량을 벗어나
넓은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 좁은 수로에서 넓은 바다로 적은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을 거다. 시야가 탁 트이니까 도망치는 조선 수군을 끝장내려고 전속력으로 추격했다. 와키자카는 확신했을 거다. 오늘 이순신을 끝낸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였다는 걸. 미끼 함대는 한산도 앞바다를 향해 정확한 경로로 후퇴하고 있었다. 내가 미리 정해둔 경로, 내가 미리 정해둔 전장. 한산도 앞바다, 넓은 바다, 도망칠 육지가 없는 곳, 우리 화포가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곳, 그리고 적이 접근전을 걸기엔 너무 넓은 곳,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곳, 모든 조건이 적에게 불리한 곳, 그리고 그곳에는 나머지 50척과 거북선 2척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적은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거다. 신이 나서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미끼 함대가 갑자기 멈췄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오아키자카는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다. 그 순간 사방에서 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섬 뒤에서, 해안선 너머에서 50척의 판옥선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선두에 거북선 2척이 서 있었다. 와키자카의 얼굴이 굳었을 거다. 쫓아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을 테니까. 나는 명령했다. 하깃진을 펼쳐라. 50척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깃진, 하기 날개 모양이다. 중앙에 내 기함을 두고 좌우로 함선들이 날개처럼 펼쳐진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여는 것처럼. 이 진영의 핵심이 뭔지 알려주겠다. 일반적인 일렬 진영이면 앞에 있는 배만 포를 쏠 수 있다. 뒤에 있는 배는 아군에 가려서 못 쏜다. 하지만 하깃진은 다르다. 반원형으로 감싸기 때문에 날개 안쪽의 모든 배가 동시에 사격 가능하다. 50척의 화포가 전부 한 곳을 향해 집중되는 거다. 적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정면에서 포탄이 날아온다. 왼쪽에서도 날아온다. 오른쪽에서도 날아온다. 어디로 가도 맞는다. 어디로 도망쳐도 포탄이 쫓아온다. 그리고 하깃진의 중앙 가장 앞에 거북선 2척이 있었다. 거북선의 역할은 명확했다. 적 함대의 한가운데로 돌격하는 거다. 지붕이 덮여 있으니 적이 올라탈 수 없다. 사방에 포가 달려 있으니 돌격하면서 쏠 수 있다. 머리에 달린 용머리에서는 연기를 뿜어 적의 시야를 가린다. 적진 한가운데를 뚫으면서 지휘선을 노리고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거다. 거북선이 적진을 찢으면 적은 혼란에 빠진다. 대열이 무너진다. 지휘 체계가 끊긴다. 그 혼란 속에서 하깃진의 날개가 다친다. 거북선은 창끝이었다. 적의 심장을 찌르는 창끝. 하깃진은 그 창끝이 찢어놓은 적을 감싸서 조이는 손이었다. 723척의 적 함대 앞에 거대한 날개가 펼쳐졌고 그 중심에서 거북선 2척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기 시작했다. 날개가 다치기 시작했다. 하깃진이 다치는 순간 모든 판옥선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사방에서 쏟아지는 포화. 왜군의 배는 목재로 만든 가볍고 낮은 배였다. 접근해서 칼로 싸우는 게 그놈들의 방식이었다. 배 위로 올라타서 백병전으로 제압하는 거다. 그게 왜군이 바다에서 싸우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단 한 척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가까이 오면 적의 싸움이 된다. 멀리서 쏘면 우리의 싸움이 된다. 접근하기 전에 부수는 것, 그게 조선 수군의 방식이었다. 거북선 2척은 적진 한가운데서 계속 포를 쏘며 대열을 흐트러뜨렸고 하깃진의 날개는 그 바깥에서 쉬지 않고 포격을 퍼부었다. 안에서는 거북선이 찢고 밖에서는 하깃진이 조였다. 적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앞도 뒤도 옆도 전부 포탄이었다. 적의 배가 하나씩 불타기 시작했다. 바다가 불바다가 됐다. 전투는 반나절 만에 끝났다. 73척 중 59척이 격침됐다. 바다 위에 남은 건 불타는 잔해와 시체뿐이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적을 내가 원하는 장소로 끌어냈고 내가 원하는 진형으로 감쌌고 거북선으로 적의 대열을 찢었고 내가 원하는 거리에서 섬멸했다. 이 전투의 의미는 단순히 배 59척을 부순 게 아니다. 왜군의 서해 진출이 완전히 차단됐다.
서해가 막히면 보급로가 끊긴다. 보급로가 끊기면 육지의 왜군도 멈춘다. 한산도 대첩 이후 내가 있는 한 왜군은 다시는 서해로 나오지 못했다. 15만 대군이 조선 땅에 있었지만 바다가 막혀서 밥을 못 먹는 거다. 총알이 안 오는 거다. 지원군이 안 오는 거다. 아무리 강한 군대도 보급이 끊기면 죽는다. 바다 하나를 지킴으로써 나라 전체를 지킨 거다. 이게 제해권의 힘이다. 전투 하나가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정리하겠다. 첫째, 유인. 소수의 미끼 함대로 적을 좁은 해협에서 넓은 바다로 끌어냈다. 적장의 성격까지 이용했다. 둘째, 전장 선택.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싸웠다. 넓은 바다, 도망칠 육지가 없는 곳, 우리 화포가 자유롭게 쏠 수 있는 곳. 셋째, 거북선 돌격. 거북선 두 척이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해 대열을 찢고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 넷째, 하깃진 포위. 하깃 날개로 적을 감싸 모든 화포가 동시에 적을 향하게 했다. 화력 집중의 극대화. 다섯째, 원거리 섬멸. 접근전을 허용하지 않고 화포로만 격침시켰다. 적의 강점은 접근전이었다. 나는 그 강점을 쓰지 못하게 했다. 적의 약점은 방어력이었다. 나는 그 약점만을 공격했다. 상대의 강점을 봉쇄하고 약점만 노출시키는 것. 그게 전술이다. 400년이 넘었다. 하지만 이 전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적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내라. 내가 유리한 조건에서 싸워라. 상대의 강점을 봉쇄하라. 약점만 공격하라. 지난 브리핑에서 한니발이 말했을 거다. 카나에서 7만 로마군을 포위한 이야기를. 한니발은 육지에서 그걸 해냈고 나는 바다에서 그걸 해냈다. 한니발은 약한 중앙으로 적을 빨아들였고 나는 미끼 함대로 적을 끌어냈다. 한니발은 양익으로 포위했고 나는 하깃진으로 포위했다. 한니발은 기병으로 퇴로를 끊었고 나는 바다 한가운데로 끌어내서 애초에 퇴로가 없게 만들었다. 2200년 전이든 400년 전이든 전술의 본질은 같다. 싸우기 전에 이기는 것.